안녕하세요. 10번째 시간입니다. 10차시. 오늘은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첫 시간에 인사드렸던 1학년 10반, 11반, 12반의 수학을 담당한 허윤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2단원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교과서 46쪽이죠. 46쪽에 보면 맨 첫 번째 목차가 나오는데요. 이 단원은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두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세 번째 여러 가지 방정식, 네 번째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하여 네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많이 친숙한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한 용어가 눈에 보이죠. 복소수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나오는 복소수라는 개념을 이제 선생님과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겨서 46쪽에 가면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이제 중단원의 도입이 나오는데요. 도입의 설명이 상당히 유의미한 설명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방정식의 근은 항상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한번 직접 풀어보고 우리가 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x-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방정식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방정식의 풀이 해를 구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대수적으로 x-3이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x는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3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자연수 범위에서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이 0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또 마찬가지 이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를 구하여라.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x 플러스 3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만족하는 x는 뭡니까? 대수적으로 풀었을 때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은 자연수라는 앞에서 나온 자연수라는 범위에서의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수가 아닌 정수 범위로 확장하였을 때에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계속 갑니다. 선생님 2x-5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무엇을 찾아라? x의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죠. 따라서 대수적으로 풀면 2x는 5, x는 2분의 5라는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5라는 해는 앞서 주어진 정수 범위에 만족하는 해는 아니죠. 따라서 정수 범위에서의 해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우리는 유리수라는 범위로 수의 범위를 수체계를 확장하였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정수 범위에서 이 알람이 바로 여러분이 학교에 오면 듣게 될 시작 종소리입니다. 네,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 x는 2분의 5라는 유리수 범위에서 근을 가짐을 알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방정식 또 갑니다. x제곱은 2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고 합니다. 또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를 구하여라. 우리는 대수적으로 x제곱하여 2가 되는 것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은 유리수 범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로서 실수 범위에서 해가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했듯이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실수로 수체계를 한 단계씩 확장해 감으로써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수체계를 확장함으로써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방정식의 근은 맨 처음에 질문 갑니다. 방정식의 근은 항상 존재합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엇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수체계를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되면 주어진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따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방정식 하나를 볼까요? x제곱 플러스 9는 0이라고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마찬가지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x를 구하여라. 선생님 대수적으로 풀어보면 x제곱은 넘기면 마이너스 9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실수 범위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는 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는 이때 x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까지 수의 체계를 점점 확장하였을 때 구할 수 없었던 방정식의 해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실수보다 더 큰, 실수보다 더 큰, 실수보다 아주 큰 옆에 케이크 그림도 볼까요? 맨 처음에 좁은 케이크 있었으나 점점점 더 큰, 이것이 바로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실수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실수보다 더 큰 수체계가 있다면 여기 실수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범위에서는 해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포함한 더 큰 수체계를 하나 만들어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교과서 49쪽 1단원 복소수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복소수 단원의 맨 앞에 보면 생각열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생각열기를 보니까 앞에 주어져 있는 방정식과 비슷한 방정식이 또 하나 주어져 있죠. 갑니다. x제곱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되는 실수 x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그러면 갑니다. 방정식이에요.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무엇을 찾아라? x를 찾아라. 그러면 대수적으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여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갑니다.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경험에 의하여 이때 x제곱 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는 정말 구할 수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앞에 도입해서 하였던 그 경험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에서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자연수에서 방정식을 풀었어요. 근데 자연수 범위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수 범위로 확장하였을 때 해를 찾을 수가 있었죠. 또 갑니다. 정수에서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유리수라는 수 범위로 확장하였고, 또 유리수에서도 해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실수 범위로 확장하여서 우리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범위로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각 작은 범위에서 앞수 체계에서 찾을 수 없었던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 열기에서는 실수 범위에서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실수 범위보다 더 큰 수체계를 하나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실수보다 더 큰 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실수보다 더 큰 수집합. 됐습니까?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점검해 봅시다.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므로, 그죠?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알고 있어요. 따라서 실수의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보느냐? 우리는 이러한 방정식의 근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의 범위를 뭐 해보고 싶다? 확장해보자. 앞에서 도입에서 했던 것처럼 수의 범위를 확장해보자 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이 수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곱하여서 0보다 같거나 크지 않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그 수를 무엇이라고 한다? i라고 한다.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생각해내었으니까 이 말에서 벌써 무슨 뜻입니까?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여기에서 i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하여서 항상 0보다 같은 것은 다 실수가 돼 버렸지만 제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라고 하고, 이때 i라는 것은 여러분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숫자는 무엇이라고 한다? imaginary number라고 하여 그때의 앞글자 i를 따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의 수, 그러니까 상상의 수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복소수에서 i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때 i는 허수 단위라고 하고 이때 i를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지금 수를 실수보다 더 큰 복소수 체계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소수는 무엇인가? i는 그렇게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복소수는 무엇인가? 바로 밑에 보면 또 설명이 나오죠.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무엇이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정의를 합니다. 복소수 Z는 복소수를 보통 우리는 Z라고 많이 나타냅니다. Z라는 것은 임의의 실수 2개, A하고 B는 실수 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실수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에다가는 허수 단위 i를 곱하고 그것들의 합으로 나타낸 것. 다시 실수 2개를 가지고 와서 한쪽에는 허수 단위 i를 곱하여서 합으로 나타낸 이 한 덩어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때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데, 이때 A라는 부분은 앞에 나온 것처럼 A라는 것은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BI, 다시 말하면
허수단위 I 앞에 있는 이 B라는 것은 허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허수 부분이면 이 덩어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허수 부분이라는 것은 I 앞에 있는 이 오로지 요 실수 B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허수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오로지 I와 같이 있지 않고 오로지 혼자 있는 이 실수를 갖다가 실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실수 부분에다가 임의의 두 실수에다가 하나는 I를 곱하여 합의 꼴로 나타낸 것을 복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I가 있습니다. I는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제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제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I라고 했기 때문에 I에다가 0을 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는데, I는 0이라고 이제 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 A 플러스 0i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플러스 0i 실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0i는 이때 주어진 0i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뭐가 된다고? 0이 된다고. 이거는 0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0i는 말 그대로 바로 뭐가 됩니까? 0이 되어서 바로 A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의의 복소수 Z는 A 플러스 0i라고 나타냈을 때 이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그냥 실수가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고 바로 A 플러스 0i는 그냥 A라고 같다고 생각해서 실수가 되는 것이고, 또 갑니다. A 플러스 BI 다시 임의의 두 실수 A, B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두고 하나는 I와 곱하여서 합의 꼴로 나타낸 임의의 복소수가 있을 때, 이때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냈을 때 선생님, A도 실수고 B도 실수예요. 그러면 A도 실수니까 어떤 것이 와도 돼요. B도 실수니까 어떤 것이 와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 하면 B의 값이 무엇이 돼버리는데, 얘는 지금 B의 값이 무엇이었어요? 0이 되었고, 얘가 만약 B의 값이 0이 되지 않으면 B의 값이 0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더라? 허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 플러스 0i가 실수이면 A 플러스 BI, 다시 말해서 B가 제로가 안 되어서 I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무엇이다? 허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과서 개념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새로운 개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허수단위가 뭐예요? 자, 말해볼까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제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를 허수단위 I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복소수는 무엇입니까? 복소수는 Z를 복소수라고 해요.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와서 한쪽에 허수단위 I를 곱하고 합의 꼴로 나타낸 것을 임의의 복소수 Z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실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때 복소수에서 여기 실수만 있는 요 부분, 요 숫자 A를 갖다가 실수 부분이라 하고, 허수 부분 헷갈리지 마라 그랬죠. 허수 부분이라고 해서 이때 I를 곱하고 있는 BI 이 덩어리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 부분은 A라고 한다면 허수 부분은 바로 뭐만 말한다? I 앞에 있는 그 실수만을 말하더라. 그 다음 허수는 무엇을 허수라고 합니까? A 플러스 BI, 임의의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허수라는 것은 A 플러스 BI가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허수가 되려면
B가 제로가 돼버리면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B가 제로가 되면 없어져 버리니까 B가 제로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허수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등장하는 개념이 좀 많아요. 오늘 우선 앞 페이지 49쪽에서 이와 같이 5개의 개념을 익혔고 그 다음에 이제 켤레 복소수는 뒷페이지에서 또 계속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이제 문제를 통하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밑에 있는 보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 세 복소수입니다.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5이고요. 또 하나는 1-2i 세 복소수가 존재합니다. 이때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찾아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 복소수라고 했어요. 복소수는 무엇입니까? 임의의 두 실수 A, B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면 이게 바로 복소수, 이러한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복소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 복소수를 이와 같이 나타내고 갑니다. 선생님, 교과서에서 있는 이 꼴로 한번 나타내 주세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3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0i가 숨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두 번째 복소수 2 플러스 루트 5라는 것은 2 플러스 루트 5는 하나의 실수예요. 선생님, 뒤에 i가 없어요. 0i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1-2i라는 것은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i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복소수라고 주어진 세 가지가 복소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냐 허수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i를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허수단위 i를 찾았을 때 얘는 0i예요. 얘도 0i예요. 얘는 마이너스 2i예요. 갑니다. b의 값이 0이면 다시 말하면 뒤에 i 부분이 없어지면 이거는 그냥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거는 지금 0i는 없어서 생략할 수 있으니까 눈으로 봐도 이거는 실수 맞습니까? 따라서 Z1 첫 번째는 실수이고 두 번째도 실수이고 그 다음 이때의 마이너스 2i는 실수이다 아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b가 0이 아니다. i 앞에 있는 실수가 0이 아니어서 bi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a 값에 상관없이 이놈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허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실수이고 나머지 하나는 허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2i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A, B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는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여러분은 판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수를 말하는 것이다.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실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9쪽 마무리하고 그 뒤쪽에 있는 문제 1번 가볼까요?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가봅시다.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말하고 각각을 실수와 허수로 구별하시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임의의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꼴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 이때 A와 B는 실수를 말합니다. 임의의 실수 두 개에다가 I를 한쪽은
곱하고 더한 꼴로 나타나는 것이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번 실수, 허수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놈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꼴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3 플러스 7i는 벌써 이쁘게 되어 있죠. a 플러스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여기는 2번은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0i. 마이너스 5라는 것은 0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실수의 i를 곱한 거다. 그 다음 루트 2 마이너스 i라는 것은 실수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i를 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갑니다. 실수 부분을 말하여라. 실수 부분을 말하여라. 실수 부분은 여기에서 실수 부분은 3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실수 부분은 0이 되는 것이고 4번의 실수 부분은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갑니다. 허수 부분을 말하여라. 그러면 여기서 허수 부분이라는 것은 조심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i까지 통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수 부분이라는 것은 i 앞에 있는 요 실수만을 말하는 거죠. 루트 7i에서 루트 7이 바로 허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갑니다. 이때 허수 부분은 0을 말하는 거죠. i 앞에 있는 또 갑니다. 3번의 허수 부분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i 앞에 있는 요 실수 개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5를 말하는 것이다. 4번에 또 허수 부분을 구하여라 하면 i 앞에 있는 이 개수 실수 개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무엇을 찾아라? 실수와 허수로 구별하여라 라고 하였죠. 자, 그러면 실수와 허수로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의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죠. 무엇의 여부에 따라서 B가 만약에 0이 된다면 A 플러스 BI 꼴이었으나 A만 남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이때 A 플러스 BI에서 A 플러스 BI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이런 꼴로 주어지면 이것을 허수라고 부르고 그죠? B가 이 허수 부분의 실수 B가 0이 되어서 A만으로 나타나지면 이거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실수와 허수로 구분하시오. 갑니다. 이때 B가 허수 부분이 0인가요? 아니요.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가 되죠. 됐습니까? 또 갑니다. 허수 부분 B가 0입니까? 예, 0입니다. 이거는 허수입니까? B가 만약 0이 된다면 이거는 무엇이 된다? 실수가 되더라. 또 갑니다. 이때 B가 허수 부분이 0입니까? 마이너스 5라서 0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거는 허수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찾으세요.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0입니까? 아니요, 0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수입니까? 아니요, 허수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문제 1번을 통해서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실수를 말한다. 실수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각각을 실수와 허수로 구별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문제 1번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다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갑니다. 교과서 50조 복소수가 두 번째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교과서 50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복소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의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소수를 C 플러스 DI라고 할까요? 그러면
Z1과 Z2 두 개의 서로 다른 복소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 벌써 결론을 주어지겠죠? 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두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그 다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그때 이것이 각각 같을 때 두 복소수는 뭐라고 한다? 서로 같다고 하더라. 다시 말하면 주어진 얘기의 결론은 다시 얘기하면 복소수에서 얘가 실수 부분이죠. 얘가 실수 부분이죠. 아이고. 다시 실수 부분이죠. 실수 부분이죠. 이 실수 부분 두 개는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또 허수 부분에 있는 요 B와 D는 요 두 개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지만 우리는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밑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설명을 보면 A, B, C, D는 당연히 실수여야 돼요. 왜냐? 복소수를 나타낼 때 이때 A, B라는 거는 실수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A하고 C하고 실수 부분하고 B하고 D하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면 이 두 복소수는 무엇이다?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만약 두 복소수가 Z1과 Z2가 정말로 같다면 이때 각각 대응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무엇이다?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A 플러스 BI가 이 복소수의 값이 그냥 0이라는 것을 0이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위에 있는 것처럼 실수가 있을 때 허수 부분이 없다, I가 없다, 허수 단위가 없다 그러면 뒤에 0I가 곱해진 거로 보는 것처럼 이것도 0I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니까 이때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 A도 0, B도 0이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어떤 복소수가 0이라는 얘기는 이 A도 0, B도 0이라는 얘기고 또 갑니다. A가 0이고 B가 0이 되는 복소수라는 것은 그 복소수가 바로 무엇이라는 얘기다? 바로 0이 된다라는 얘기와 서로 같은 얘기로 이제 취급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보기를 보면 갑니다. A, B가 실수일 때 A-1 플러스 B 플러스 2I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1이 실수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은 1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A-1이 바로 1이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A 값은 얼마이다?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때 B 플러스 2I I 앞에 있는 B 플러스 2가 우변에 있는 3I의 요 개수 허수 부분의 개수 3과 같아진다는 얘기가 B 플러스 2는 3이 되니까 B는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좌변에 있는 복소수와 우변에 있는 복소수가 정말로 같다면 실수 부분에 있는 개수들끼리 그 다음에 허수 부분에 있는 숫자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문제 2번 다음 등식에서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보이네요. 그러면 또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2번 갑니다. 등식에서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복소수 두 개가 정말로 같기 위해서는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이 같아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 같아야 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변이 이제 5-2i니까 주어진 것을 5 플러스 마이너스 2의 i라고 고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은 a 플러스 2는 5와 같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무엇과 같아야 되겠다?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겠다라는 식을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식을 전개해보면
a 플러스 2는 5. 벌써 a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값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b는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 마이너스 2와 같다. b는 얼마? 1이 되더라. 따라서 a, b의 값을 찾을 수가 있더라. 자, 이제 좀 더 빨라집니다. 자, 다음 복수 등식에서 그러면 선생님은 맨 처음에 등호를 봐요.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에서 실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 좌변에 있는 복소수와 우변에 있는 복소수가 같아야 되죠. 그런데 우변은 그냥 제로예요. 그러면 뒤에 뭐다? 0i는 0이니까 0i가 생략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니다. 좌변에 있는 실수 부분 a 플러스 b와 우변에 있는 실수 부분 제로가 같아야 되더라. 좌변에 있는 허수 부분과 우변에 있는 허수 부분이 같아야 하더라. 따라서 주어진 걸 식으로 적어보면 a 플러스 b는 제로이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도 제로가 되니까 이때 주어진 식을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어서 마이너스 b 여기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제로가 되니까 만족하는 b의 값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만족하는 a, b의 값도 찾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등식이 복소수에서도 등식이 같기 위해서는 두 복소수에 각각 해당하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아야 하더라 라는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개념의 마지막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교과서 50쪽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임의의 복소수가 있을 때 켤레 복소수라는 것이 존재하더라. 켤레 복소수는 뭐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켤레라는 말은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이미지 생각하기 좋으라고 요즘 이쁜 운동화 한 켤레가 보이죠? 켤레입니다. 신발 왼쪽 오른쪽이 하나로서 한 쌍으로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켤레라고 하는데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또 양말 한 켤레 두 켤레 그죠? 켤레의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있는데 수학에서도 켤레 복소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보면 실수 A, B가 실수일 때 복소수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무엇이라고 한다? 바꾼 복소수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더라.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정리해보면 Z는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나타내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말을 붙여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이 복소수에다가 뭘 붙였을 때 여기에 발을 붙여요. 따라서 발을 붙여서 오른쪽에 있었던 A 플러스 BI에 또 뭘 붙여요? 발을 붙여요. 위에 지붕을 씌워요. 이 지붕을 씌우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뭐하여라? 바꾸어라. 됐습니까? 그러면 A 플러스 BI였으면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무슨 얘기 나냐면, 두 복소수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는 두 개가 무엇이더라? 신발 왼쪽 오른쪽이 있는 것처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라? 서로 켤레 복소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임의의 복소수에 대하여 우리는 켤레 복소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2 플러스 보기를 보면 2 플러스 3i의 바를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는 다시 갑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 플러스 3i 허수 부분 3이라는 요놈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라는 얘기죠. 이제 빨라집니다. 자, 4-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 4-i 됐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찾아라? 허수 부분을 찾아라. 여기 허수 부분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1인데 이놈의 부호를 바꿔라 라고 하니까 이놈의 부호를 바꾸니까 4 플러스 i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9의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9 플러스 0i가 되니까 9는 9 플러스 0i가 되니까 이놈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0의 부호는 바꾸나 마나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 그대로 되는 거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야 되는데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부호를 바꿀 것이 없겠죠. 그 다음 갑니다. 5i에 대하여 켤레 복소수를 찾아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i의 5의 부호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5i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자,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다음 복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꼴은 벌써 우리가 임의의 복소수를 갖다가 Z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었을 때 이때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된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임의의 복소수 A 플러스 BI 꼴로 되어 있고 A 플러스 BI 요건 한번 다듬을까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나타내면 이것이 A고 요놈이 허수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것은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i를 곱했다라고 하면 얘가 실수 부분이고 얘가 허수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 8이에요. 8은 뒤에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0은 0i라고 해도 된다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8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복소수꼴로 나타냈으니까 허수 부분은 8이고 실수 부분은 8이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켤레 복소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를 씌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여기에다 다 바를 씌우면 되는 건데 바를 씌웠죠. 그러면 결과는 갑니다. 뭐 한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라.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5i. 됐습니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것이 켤레 복소수가 되더라.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루트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아이고 루트가 없던 게 루트가 생겼네요. 죄송해요. 그냥 2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0 플러스 루트 2i 그죠? 요거 부호를 갖다가 바꾸면 되니까 그 다음 요거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8 그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실수의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꿀 것이 없으니까. 따라서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하였을 때 각각 우리는 켤레 복소수를 구할 수 있더라.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이때 주어진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했는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i면 쌤 그냥 켤레 복소수는 바로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 얘는 그냥 얘가 바로 허수 부분이니까 얘가 그냥 바로 되어서 루트 2i예요 라고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이런 풀이 과정을 생략해도 무관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6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확인 문제. 확인 문제 보면 1번 다음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분류하시오. 그러면 이때 실수와 허수로 분류하기 위해서 갑니다. 허수 부분 임의의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때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분류하시오. 실수는 0, 실수 0 이거. 그 다음에 i 제곱이네요. i 제곱은 뭡니까? 제곱하여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놈도 바로 실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있네요. 이건 얼마입니까? 제곱하면 루트 4 아니죠? 요거는 2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얘도 실수가 되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실수는 이렇게 네 가지고 그 다음에 허수는 i가 존재하는 i랑 1-i가 허수가 되겠죠. 그 다음 복소수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을 a, 허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풀이 한번 봅시다. 2분의 1 마이너스 i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다가 i를 곱한 것이다 라고 두면 허수 부분은 무엇이 되고 실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때 실수 부분이 얘가 바로 a가 되고 그 다음에 얘의 허수 부분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제곱 b제곱을 구하여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 플러스 1이 되어서 4분의 5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갑니다.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앞에 문제 3번에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조금 더 빨리 가도 되겠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오니까 부호 바꿔라. 그죠? 허수 부분이 플러스 루트 오니까 부호 바꿔라.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간다.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이 루트 3이니까 앞에 부호를 바꿔라. 그래서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1 마이너스 5i였으면 1 플러스 5i가 될 것이고 얘의 켤레 복소수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i가 될 것이고 얘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니까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었고 루트 3i는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어서 켤레 복소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확인 문제 4번, 5번 오늘 수업 복습하면서 4번, 5번 문제를 풀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원 복소수의 사칙 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면서 항상 출석 체크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